사실 연말정산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생각보다 연말정산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복잡할까봐 피해서 그렇지. 네, 그럼 다음은 올해 연말정산 개편 내용이에요. 9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골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벌써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사실 연말정산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미 연말정산 원리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이제 2년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도 하고 또 저희 편집 스킬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한 2023 연말정산 총정리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좀 2023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를 알려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개정된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말정산 기본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뀐 9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기본 원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9가지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총정리는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 연말정산이 뭔지 알기 전에 세금이란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은 사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세금은 뭐 공무원분들의 월급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사실 세금 얼마 내봤자 공무원분들의 월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은 자기 형편에 맞게 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연봉이 4천이고 뭐 야옹이가 같은 미혼의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3명 정도 있을 경우에는 저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야옹이는 생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나라가 세금을 좀 다르게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는 사실 자동으로 세금이 떼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녀가 10명이 있는지 1명이 있는지 그걸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정산을 다시 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면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함 혹은 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는 세금을 많이 냈을 테고 누군가는 세금을 적게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말에 정산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천징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원천징수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우리가 세금을 직접 국세청에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뭐 국민연금 아니면 소득세 이런 걸 다 빼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천징수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로자인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인이라면 전부 다 원천징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회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근데 이 원천징수는 소득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간이세액표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이세액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월급여 기준으로 구성이 되는데 비과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월급 기준으로 월 106만 원 이하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혹시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월 106만 원 이상을 버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월급이 970만 원부터 월급이 8,70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여기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말정산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같은 연봉 4천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니까 각자 형편에 맞게 좀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연말정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연말정산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사실 본격적인 절차는 이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도 빼야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근로소득 공제도 빼야 돼요. 근데 이게 각각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4단계라고 했죠. 1단계 근로소득금액,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것만 잘 하면은 내가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지 환급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단계는 총급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은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대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식대가 20만 원이다 하면은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비과세 소득은 연 2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연봉은 4천인데 비과세 소득인 240만 원을 뺐으니까 제 총 급여액은 3,76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비과세 소득 중에 식대는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총 급여는 3,76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되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이제 총 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사람만 소득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연봉을 4천이라고 가정을 했고 비과세 소득을 빼니까 3,760만 원이었죠. 근데 이 3,760만 원은 여기 사이에 속하잖아요.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그래서 750만 원 더하기 제 총 급여액 3,760 빼기 1,500 곱하기 15%를 하면 1,08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 3,760만 원 빼기 1,089만 원을 하니까 2,671만 원이 나와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 2단계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소득공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득공제는 크게 우리가 아까 근로소득 금액이 2,671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인적공제 빼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내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개인연금저축 이런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세대주고 제가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로 한 명을 공제를 받아요. 150만 원. 근데 제가 만약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1인당 150씩 더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으로 저는 150을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사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텐데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낼 때 최소 금액이 월 9만 원이에요. 그래서 9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108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9만 원이라고 잡고 108만 원이 공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도 건보료도 이제 9만 원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는데 여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넘어가 보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2024부터 좀 한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연봉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봉 4천인데 이런 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봉 4천이신 분들은 1,0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드를 1,000만 원을 썼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근데 1,500만 원을 쓴다면 500만 원 곱하기 신용카드니까 15%를 하면 75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크카드를 썼다면 사용금액의 30%니까 150만 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여기서 75만 원을 신용카드로 공제를 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인데 소득공제는 이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해서 2,500만 원이 한도예요.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500을 넘으면 이런 금액을 다시 추가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2,671만 원에서 150만 원, 108만 원, 108만 원, 75만 원을 뺐더니 2,230만 원이 나옵니다. 한번 이거 화면 멈추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득공제가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연말정산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복잡할까봐 피해서 그렇지. 그러면 다음은 세액공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액공제는 더 간단해요. 먼저 종합소득과세 표준은 2,230만 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2,23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서 세액공제에서 또 내가 낼 세금을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30만 원에 기본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제가 연봉은 4천이었지만 여기 1,200만 원 초과 곱하기 4,600만 원 이하의 제 소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230만 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을 하면은
226.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세액 감면 혜택들을 또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만한 게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설마 우리 골치 구독자인데 개인연금 안 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래서 이 연금계좌 공제가 있고요. 다음은 특별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월세액세액공제. 아마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월세금이 좀 많을 텐데 이걸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다 받는 겁니다. 제가 산출세액이 아까 얼마였죠? 226.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26.5만 원은 130만 원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1만 5천 원 더하기 226.5만 원 빼기 130만 원 곱하기 30%를 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100.4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100.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러면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우리가 원래는 연금계좌 한도가 400만 원까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해부터 한도가 6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최대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소득에 따라 달라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연봉 4천 기준으로 600만 원 곱하기 15% 해서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스타 골디들이라면 이것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넣고 또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한도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 기준으로 월세가 요즘은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720만 원 곱하기 17%. 이 17%는 올해부터 바뀐 퍼센트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7% 하니까 122.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야 할 결정세액은 226.5만 원 빼기 근로소득세액공제 100.45만 원 플러스 연금저축세액공제 90만 원 플러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그리고 월세세액공제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77.47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버는 돈 대비해서 돌려받을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결정세액은 0보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0이라고 칩니다. 근데 결정세액이 0이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세액공제 중에 사실 연금저축이랑 월세가 굉장히 많이 공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세를 안 산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26.05만 원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연금저축하지 안 하면 나는 116.05만 원이 결정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지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0원이면은 이제 기납부세액을 거기서 빼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은 아까 내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가 미리 냈던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연봉이 4,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비과세를 빼면은 3,760만 원이었죠. 근데 거기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내 월급이 3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13만 원은 간이세액표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84,620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소득세로.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은 나는 101만 5,440원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정세액이 0원이었죠. 그래서 0원 빼기 101만 원은 마이너스 101만 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101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만약에 아까 월세를 안 살았다면 그리고 연금저축을 안 했다면 결정세액이 116.5만 원이니까 1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겠죠. 왜냐면 116.5만 원 빼기 101만 원이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세금 처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월세도 살았고 연금저축도 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말에 돈을 더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월세 공제 굉장히 큰데 월세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저렴한 월세나 저렴한 전세를 살고 세금 혜택을 안 받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계산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다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에 화면을 좀 멈춰놓고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산한 내용들은 사실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서 요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올해 연말정산 개편 내용이에요. 9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비과세식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두 번째, 소득세 과세 표준이랑 관이세액표가 조정됐어요. 그래서 연봉이 8,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사실 다 조정이 됐다기보다는 이 4,600에서 4,600 요런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던 분들이 세금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세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원래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IRP를 포함한 금액인데 원래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 급여에 계신 분들은 15%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5,500 초과이신 분들은 12%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이 연금저축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지 지금 보시면 90만 원이나 세금을 깎아줬어요.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금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저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원래 월세액의 10% 또는 12%였어요. 그런데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다음은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거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제가 전세대출 소득공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용카드 등 공제 내용이 변경됐어요. 좌동, 왼쪽과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거는 변경된 게 없는데 이제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좀 되게 복잡했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했고 한도도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제 이런 것도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나이를 먹어서 해당 사항에는 없네요. 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개정. 원래는 150만 원까지 감면이 됐는데요. 이제 200만 원을 감면해준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것 또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아까 연금저축 90만 원이었죠. 근데 이거 지금 150에서 200으로 확대됐어요. 이게 연금저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인데 사실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1.2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됐다는 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실 대상자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연말정산을 정리하면서 좀 그래도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결론 페이지도 만들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나 연봉 5천 받아.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기본세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연봉이 4천이라고 해서 4천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요. 거기서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뺐더니 최소 2,67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 많다고 너무 많이 곱셈을 할 필요 없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공제보다는 무조건 세액공제가 더 크다. 왜? 소득공제는 그냥 내가 쓴 돈을 줄여주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거기에 곱하기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청년 중소기업 그리고 연금저축 꼭 하시길. 그럼 다음 세 번째, 방금 얘기한 거네요. 개인연금 무조건 하기.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사용은 연봉의 25%부터 공제가 됩니다. 우리 골지들은 보통 돈을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용카드가 좋네, 체크카드가 좋네 이러기보다는 그냥 25% 이하로 쓰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 소비 통제가 된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월세, 전세, 매매, 원리금 상환도 연말정산에 고려가 되므로 이거는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전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누락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주거 사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챙기는 거 진짜 잊지 말기. 아까 월세 세액공제 굉장히 컸었죠? 이거 진짜 이것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다니
사실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세금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뭘 해도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번 연말정산 때 꼭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꼭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